영국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한 노인이 붉은색 군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왼쪽 가슴에는 훈장도 달려있죠. 콜린 태커리 참전 용사는 2019년 89살 나이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 역대 최고령자로 출연했습니다. 그가 처음 무대에 올라왔을 때 심사위원이나 시청자들은 그의 나이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시작하기 전 이 노래는 고인이 된 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라고 말하자 관객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커리가 내 날개 밑에 바람의 첫 소절을 불렀을 때 관객들은 그의 감정과 그대로 연결된 듯한 뜨거운 감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계속되자 관객은 물론 사회자를 포함해 방송 관계자들도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독설과 악평으로 유명한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마저도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상관없이 모든 순간을 즐기는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태커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동료들도 같이 출연해서 합창을 할 때는 영국 현충일의 상징인 개안귀뒤 꽃잎이 날렸습니다. 태커리는 1차전부터 영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준결승전에서는 우리는 다시 만난다, 결승전에서는 사랑이 모든 걸 바꾼다를 불렀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단 3곡으로 최종 결승 우승까지 달려간 그는 25만 파운드, 우리 돈 4억 1,400만 원 상당을 우승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공연이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당시 결승전은 820만 명이 시청했고 시청률은 40%를 기록할 정도였죠. 나서기 싫어하는 영국인의 특성답게 영국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는 영국에서 거의 유일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태커리 때문에 갓 탤런트가 다시 부활했다고 할 정도로 영국민들에게 태커리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89살 노인은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관객들에게 윙크까지 하고 나갈 정도로 멋진 매너를 보였습니다. 이후 태커리는 영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국민 스타가 됐습니다. 태커리는 1930년생으로 현재 93세가 되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와 무대 전체에 장식된 아내 조앤의 사진은 그가 66년간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태커리 무대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와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이 놀라운 우승을 보도하면서 콜린 태커리와 고인이 된 아내 조앤의 러브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누구보다 강력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갓 탤런트에서 결승까지 향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또한 이 부부의 66년 결혼 생활 비결을 듣고 싶어하는 시청자들 덕분에 수많은 영국 방송은 태커리를 모셔다가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늘 이야기의 시작을 한국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1950년 당시 20세였던 콜린 태커리는 영국 육군 왕립 포병부대 포병이었습니다. 15살에 군에 입대했고 19살에 부대 내 댄스 파티에서 아내 조앤을 만났죠. 한국전 출정 명령을 받은 그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2주 뒤 1950년 9월 20일 수송선에 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결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를 못된 놈이라고들 하는데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앤을 만나긴 했지만 주말이면 댄스 파티를 다녔습니다. 19살엔 그게 즐거웠거든요. 갑자기 출정 명령을 받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조앤은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울고 있는 조앤을 보자 그제서야 어떤 감정이 밀려왔고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도 돌리지 않고 청혼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로맨틱한 청혼이 아니어서 유감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내 청혼을 받은 조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영국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귄 연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물처럼 받아들여졌는데요. 출정 전 결혼식을 올리면 군인 월급이 부인에게 지급되고 혹시라도 전사할 경우 연금도 지급되기 때문이었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커리 커플은 한국전이 아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태커리는 한국전쟁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66년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한 매개체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커리는 동료 800명과 함께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나 6주 뒤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공과 미국 사이의 한국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져 미군을 도우러 간다고만 들었을 뿐 한국이라고 목적지는 들었으나 한국을 아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죠. 그들은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2년간 한반도 전체를 누비며 전투를 했습니다. 그 중에도 유명한 임진강 전투에 참여한 글로스터 연대를 지원했는데요. 당시 글로스터 연대 600명은 중공군 3만 명을 맞아 영웅적인 공성전을 벌이고 서울을 지켰죠. 연대 전체가 사라진 전투였습니다.
모든 참전용사들이 하나같이 한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꼽는 것은 추위였습니다. 태커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하 5도 이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영하 40도의 추위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의무부대가 동상에 걸리지 않는 교육을 했지만 그때 다리에 동상이 걸려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정도죠. 그는 한국 의겨울은 정말 살인적이었고 아직도 추위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태커리는 현재 영국 퇴역 군인들이 거처하는 국영첼시 은퇴자 병원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배우자를 잃고 동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은퇴군인 숙소입니다. 12년 이상 복무한 경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300명의 제대군인들이 이곳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는데요. 이들은 스칼렛으로 불리는 진홍색 반코트에 금단추가 달린 정복으로 유명합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각종 군인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상징적인 존재죠. 태커리는 노래 경연 동안 이 제복을 입고 나와 특별히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태커리는 전투 중 포탄 이바로 옆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청력에 문제가 생겼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국 영웅이 된 그는 지난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풀이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다시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주관하는 참전용사 초청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한국인 봉사자들이 차려주는 한식도 맛있게 먹지만 전우들을 많이 떠나보낸 한국에 다시 방문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콜린 태커리는 한국을 후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을 생각하면 피비린내만이 기억나. 그 이후로 한 번도 한국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 70주년인 올해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에 그는 눈이 휘둥그렇게 변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의 개벽을 느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멋진 나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실제로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롭고 놀라운 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70년 전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너무 아픈 기억이 많은 한국이었지만 아직도 우릴 기억해 감사를 전하는 한국에 다시 오게 돼 기쁘고 이곳에 잠든 전우들을 위해 아리랑을 부르겠다. 그는 지난 27일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서 어메이징 아리랑을 열창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리랑을 불렀는지 소리만 들으면 한국인이 불렀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확한 발음으로 아리랑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모든 참전 용사들이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